겉은 파삭, 속은 촉촉한 이것은 바로 탕후루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의 한 먹자 골목에선 이 탕후루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게 먼저 있었는데 이게 그때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쪽부터 들어왔는데 이쪽에 따라 들어온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마주보고 자리를 잡은 두 개의 탕후루 가게. 사정이 이렇다 보니 6개월 먼저 장사를 시작한 황 사장은 요즘 속이 말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딱 보시면은 저렇게 바로 눈을 마주치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저게 말이 됩니까? 프랜차이즈인 A탕후루의 등장에 절반 이상으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는 황 사장.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쟤네들이 저희 죽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지난해 10월 말 A탕후루 본사에서 황 사장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심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셨어요. 아니 뭐가 저희가 뭘 침해했다는데요? 자기네 업체의 비밀인 레시피 같은 거를 따라했다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황 사장이 자신들의 비밀 조리법을 훔쳐 창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A탕후루. 하지만 저는 정말 억울한 게 이거예요. 제가 한 노력들은 도대체 뭐가 되며 와 진짜 손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 A탕후루 본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장님은 경기도 시흥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넘기려고 했는데 아무리 읽어보면 읽어봐도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곳 맞은편에도 두 달 뒤 A탕후루가 들어오더니 지난해 10월엔 자신들의 조리법을 도용당했다며 고소장이 날아들었다는 겁니다. 설탕과 물만 쓰는 거를 지금 고소를 하신 거예요. A탕후루에서 문제를 삼는 건 설탕과 물을 혼합해 150도까지 끓인 뒤 과일에 설탕 코팅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설탕이랑 물이랑 2대1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분 뒤에 문 열고 그 점도 확인하고 이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공개돼도 상관없는 그런... 네, 그럼요. 다 알고 계시는 거라서. 심 사장의 방식은 참 간단합니다. 물과 설탕을 적당한 비율로 맞춰 끓인 뒤 꼬치에 끼운 제철 과일을 시럽에 휘리릭 묻혀 식히는 게 끝인데요. 우린 황 사장의 탕후루 조리 과정도 지켜봤습니다. 한 1대 1.8 정도 돼요. 맛이 같다. 맛은 같죠. 설탕이 돼 있으니까. 비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꼭 빼닮은 듯한 두 사람의 방식. 정말 두 사람은 같은 조리법을 공유하는 걸까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물론 그 가게의 시그니처나 특별 소스, 레시피를 빼오면 그게 죄가 되는 건데 그냥 빵 굽는 거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탕후루를 만드는 건 널리 알려진 방식일 뿐 조리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탕후루는 왜 두 사장을 고소했을까? 취재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남자. 그는 A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 회장이었습니다. 가가 먹어봤는데 진짜 이도 똑같은 거예요. 진짜 비슷한 거예요. 예, 너무 유사한 거예요. 지네들이 탕후루를 실질적으로 이 제조 방법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전부 다 또 우리한테 알바로 침투해가지고 우리 걸 빼가가 배운 거고요. 심 사장과 황 사장이 분명 자신들의 업장에 일부러 취업을 한 뒤 정보를 빼갔을 거란 겁니다. 이거는 내부 영상 자료입니다. 저희가 내부 영상 자료를 촬영했거든요. 내부 영상도? 예, 알바가 일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 왔거든요. 시스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 하고 100% 똑같다는 거예요. 정 회장 역시 황 사장의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해 본 결과 자신의 방식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제가 탕후루 제가 개발하거든요. 직접? 예, 제가 전부 다 했으니까 이거를 몇 도에 어떻게 이걸 방향을 잡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항땡땡이 제조하는 탕후루 만드는 방식이 있죠. 예. 그게 인터넷에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4년 전에 이미 귤로 이렇게 만드는 이 영상이 있던. 거기에 뭐 온도 체크하고 하는 거 나오던가요? 온도 그런 건? 그러니까요. 탕후루를 만들려면 이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누구보다 먼저 가게를 차린 자신이 현재 유행하는 탕후루의 원조라는 정 회장. 이게 만약에 정말 자기네 레시피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있던 차이나타운에서 파는 탕후루 집들은 왜 고소를 안 하셨는지. 황당하답니다. 진정한 국내 탕후루의 원조는 인천의 차이나타운 안에 있다는 건데요. 약 10년 전 차이나타운에 탕후루를 들여왔다는 소문 속 인물. 사장님이 원래 차이나타운에서
탕후루? 테레비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예, 맞아요. 그게 사실 원조는 저예요. 들어오세요. 아, 네. 우리를 흔쾌히 맞아준 인물은 정 회장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탕후루를 판매했다는 화교 위 씨. 내가 그 차이나타운에서 18년 정도 시작한 거고 하자마자 대박 나고. 당시 얇고 투명한 설탕 코팅을 입힌 과일 디저트는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답니다. 레시피는 그 설탕, 설탕밖에 없어요. 레시피는 별로 없고요. 불 조절. 그래서 진짜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3일 동안 배우고 왔어요. 위 씨 역시 완전한 원조는 아니랍니다. 아내가 중국에서 배운 거라는데요. 대체 탕후루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실제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전통 간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약용으로도 생각을 했었던 음식이에요. 연경세 시기에 나오는 그 청대 글에도 보이지만 거기서 주로 얘기했었던 건 산사 열매, 그 다음에 포도도 있었고. 대략 1000년 전인 송나라 시절부터 시작돼 그 뒤 여러 변화를 거쳐 지금의 형태가 됐다는 탕후루 제조법. 정 회장은 왜 이 오랜 제조법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을까? 수미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에서 매니저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점주하고 탕후루를 자기가 차리고 싶다. 여가 이제 우리 지금 매니저하고 신규진이하고 카톡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 한때 A 탕후루에서 일을 했다는 심 사장. 그는 퇴사를 한 뒤 가맹점 창업을 전제로 여러 정보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또 맞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개인 탕후루를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요. 노하우를 가로챈 그가 느닷없이 개인 탕후루 가게를 차렸다는 겁니다. 결국 소송전은 괘씸함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렇다 해도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정 회장이 일면식도 없는 황 사장을 고소한 이유입니다. 그럼 과연 황땡땡이 인터넷을 보고 배워가지고 이걸 차렸을까? 이 돈을 주고? 동업자. 고 땡땡이가 있는데 그래서 고진규를 확인해 보니까 고진규하고 얘하고는 둘이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집은 옥천 거 살고요. 이 세 명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지역 출신인 심 사장과 황 사장이 고 씨를 매개로 알게 된 뒤 자신의 조리법을 공유했을 거라 주장하는 정 회장. 하지만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는 고 씨의 얘긴 전혀 다릅니다. 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찾아보면서 자,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연습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제가 그거를 지식도 글을 올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거든요. 황 사장과 탕후루 가게 동업을 한 건 맞지만 조리법은 온라인을 참고해 만든 것일 뿐 정 회장의 비법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사실 정 회장은 자신이 고소를 하게 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젊은 애가 밥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래 한 개 정도 운영하는 거야 뭐 그래 그걸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탕후루가 도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괘씸하죠 이제 얘가 점점. 어느샌가 심 사장과 같은 상호를 쓰는 탕후루 가게가 하나둘 늘었다는 건데요. 이들은 심 사장과 어떤 관계일까? 저희는 어차피 가족이니까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고요. 간판은 제가 디자인한 거기도 하고. 전수창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유튜브 보고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간판만 이제 써도 된다고 해서 가게를 차린 게 된 거거든요. 그저 같은 상호를 쓸 뿐 어떤 가맹 관계도 없다는 사람들. 그런데 우린 A 탕후루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또 다른 제보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8월 중순에 오픈을 했고요. 10월 둘째 주가 들어왔어요. 항상 사람들끼리 그런 이제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100m 안팎 되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걸어서 1분 거리? 몇 주 후에 여기 또 1km 반경에 사람이 또 오픈을 해요. 이 탕후루 탕자도 느끼셔요. 목 좋은 곳에 탕후루 가게를 차리면 어김없이 A 탕후루 가맹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위치도 너무 가까워 타격이 크다는 사장님들. 바로 앞에 들어와서 이제 매출이 그냥 사정없이 그냥 빠지는 거죠. 차린 지 열흘 만에 그 앞에다가 가게 내갖고 폐업 있게 있어요. 저희 가게를 기점으로 가운데 두고 이제 세 개가 생겼는데 많이 좀 타격은 있었죠. 우린 이들의 불만에 대한 정 회장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탕후루를 쫓아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권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거지.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견제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자기 망하는데 누가 이게 들어가겠어요. 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유 경쟁 사회에서 목 좋은 곳에 입점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정 회장. 그렇다면 이들의 갈등을 법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그 동네에 들어오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한하겠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시행이 되느냐? 굉장히 복잡해요. 지역에 무슨 협의체도 형성이 돼야 되고 공공기관에서 승인도 나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아직은 없어요. 현재까지 법률에만 비춰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넉 달간 이어진 조리법 도용 관련 소송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혐의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이 사건의 경위가 연관이 있다라고 모든 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도 항고도 있고 있잖아요. 재판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정 회장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심 사장과 황 사장 역시 정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랍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지거나 무너지면 일 배워서 나와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거 레시피를 고소해버리면. 또 이렇게 된 거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게 팔리고 돈 생기고 하면은 변호사 선임하고 끝까지 가봐야죠. 불과 10달 남짓 영업을 한 황 사장은 최근 가게를 내놓고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누군가에겐 창업의 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을 선물했던 탕후루. 하지만 긴 싸움이 남긴 탕후루의 끝맛은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